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의 이 등락폭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소화하는 과정에 더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장은 아침에 초반에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나름 잘 버텼네. CPI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다들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결과 대비해서 그래도 잘 버텼으니까 우리 시장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지수의 이제 상단이죠. 어떻게 보면 갭 띄워놓고 1월 25일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 구간은 지켜주겠지라고 했는데 지켜는 주는데 뭔가 좀 믿업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는 주로 많이 보는 지표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간단하게 먼저 보는 것들이 환율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러는데 역외 환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는 내렸는데 우리나라가 원하는 좀 싸지는 효과, 그러니까 우리 환율은 좀 약세였죠. 그래서 역외 환율이 좀 오르면서 좀 찜찜했어요. 요즘에 이제 환율이 1280원을 다시 위협하러 올라오면서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데 그게 좀 찜찜한 좀 요소로 작용해서 장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섰고 기관들도 또 매도, 그리고 이제 선물 계약을 좀 보는데 9천 계약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1만 계약 넘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안 좋은 것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다 오랜만에 좋은 게 세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라고 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반대죠. 환율 오르고 외국인 기관 모든 시장 다 팔고 선물 매도 계약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오늘 쉬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오전 시장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지수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 1월 25일 이후 갭을 띄워놓고 이 갭을 위협하지만 않으면 그나마 우리는 좀 버틸 수 있다.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높여오고 있는 흐름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오늘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한 2,500억 매도인데 오후까지 이 흐름이 만약에 유지가 되면은 한 4천억까지도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건데 걔네들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 시장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그냥 관망도 항상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PI 관련해서 이제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CPI 그 결과를 갖고 지금 보는 거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연준의 기조는 항상 똑같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CPI가 기대보다는 안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정말 안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지는 속도가 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8개월 연속 지금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전 달에는 7단위에서 6단위로 오면서 와우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날 말씀드렸지만 조금 0.2, 0.1 나오면 애매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 확 빠졌다가 좀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흐름은 어쨌든 진정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또 나오겠습니까? 매파 위원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다 저런다 말이 나오지만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할 거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말을 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복수로 표현했다 그래서 영해석처럼 해서 2번이니 1번이니 3번이니 이러지만 일단 1번은 아닌 게 됐고 3번이 이제 확실해지는 것처럼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연준이 3월하고 5월 말고도 6월까지도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야금야금 차근차근 모아져서 세계가 이제 75pp가 될 거다 해서 5.2가 되니 5.5가 되니 일각에서는 6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연준도 확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변동은 또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지금 6.4였던 6.5였던 이런 게 5.9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유가가 오른 게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폭이 둔화된 거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된 이제 그게 남아 있고 이제 17일날 뭐 소비자 동향 지수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확인되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뭐 요약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는 있어. 근데 하락폭이 둔화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장은 어차피 지금 하락으로, 그러니까 인플레가 하락으로 가는 거는 변함없는 거다. 그리고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별다른 게 저는 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속도의 괴리감 때문에 이렇게 좀 상실감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전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도 외에도 일단 그 에코프로나 나노신소재 얼마 전에 이제 에코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25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뭐 이러지만 어쨌든 이 에코프로나 또는 나노신소재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유지되면서 그 외에 장비주들도 좀 움직이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장에서도 선별적인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시장은 아직 뭐 죽거나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진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살펴보면 좀 속은 쓰리겠지만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속은 쓰리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보면서 점심 불편하게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요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때까지 천천히 관망하면서 식사도 맛있게 하는 그런 점심시간을 맞이하는 오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 CPI와 관련된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해 보이니까요. 너무 안달복달할 필요는 없을 듯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CPI 내용이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는 CPI 내용 때문에 이런 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차익 실현이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라든가 다른 요소 때문에 차익 구간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팔고 기관도 동참하는 건데 일단은 CPI 내용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 이게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 2, 3일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월 PPI를 또 보겠죠. 그럼 그게 나오고 나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는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아직까지도 하락장에서 제대로 이 2,500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올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현금도 좋은 종목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현금 비중 계속 유지하는 거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질 거는 이제 중국의 양회 계속 제가 3월을 지금 우리가 AI니 챗봇이니 이런 거 관련돼서 급등하는 걸 못 잡았다면 지금 다음 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양해와 IRA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고 2차 전지가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양해에 대해서 좀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양해를 할 때쯤에는 항상 시장이 반등을 상승을 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게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대부분 일어났던 패턴을 보면서 확률에 베팅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지만 경제적인 것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년간 양해 직전에 이 중국 시장이 오른 거, 그럼 우리 시장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좀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중국 다 영향을 받지만, 어쨌든 지금의 모멘텀이 또 다른 거는 중국 양해라는 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린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철강하면은 요즘에 하이스틸 이렇게 움직임 나왔는데, 오늘도 금강철강이라든가 또 휴스틸 계속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련들, 그리고 건설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되는데, 또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데모 움직임들, 바닥을 잡고 움직인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지진 피해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튀르키예도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보다 오히려 더 빨리 조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한 주식 시장인데 다른 쪽에서는 아픔에 좀
겪고 있지만 우리는 또 시장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쓸쓸한 웃음과 함께 좀 종목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이 뭐 AI, 그다음 관련된 반도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저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연결성들이 있고 또 반도체 칩들도 움직이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마침 현대모비스에서 전동화 자율주행에 3년간 10조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지지라인, 최근에 올라온 지지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뭐 이런 모트렉스라든가 또는 바닥에서 올라오던 뭐 퓨런티어라든가 그런 종목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가볍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텔레칩스는 다른 이슈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계속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면서 오후 시장도 내일을 위해서 또는 다음 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통신 장비 관련해서 HFR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서진 시스템이니 뭐 오이솔루션이니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는 5G 관련, 5G 관련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각 통신사, 다양한 통신사들하고 업무를 맺고 이제 일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이제 외형이 좀 많이 성장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과 이제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에 3분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안 좋은 루머성 좀 소식들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브리핑이 나오면서 이게 좀 상쇄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과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다른 증권사 리포팅을 봐도 목표 주가가 뭐 8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3만 5천 원짜리인데 8만 원을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제대로 실적과 동반돼서 갈 먼 길인 것 같고요. 그 먼 길이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에서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그 악성 루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를 다시 바로 회복하면서 가고 있고 지금 시장 때문에 밀려도 5일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한 달 동안 스며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어느새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실적들 한번 살펴보면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지금 4분기 매출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연간으로 보게 되면 한 70% 정도 매출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HFR 지금 제가 준비해 왔고요. 자,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가 35,3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최근에 갭을 띄워놓고 올라온 자리가 있어요. 그럼 요 33,300원, 500원 자리부터 35,300원 3분할해서 또는 4분할해서 천천히 진입해도 됩니다. 다음 달 뭐 중국의 양회 또는 미국도 인프라 관련해서 다시 5G 투자하고 그러죠. 거기에도 연결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고 지금까지는 회사에 악재도 자기네들이 다 방어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회사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일단 손절가는 32,500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할해서 하게 되면 손절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39,0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FR 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와 우리 이슈플로그의 김영일 전문가의 콜라보 공연이 되겠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코스피 업앤다운 지수의 행방은 이거 주제를 하게 되는데요. 1부는 신기수 전문가가 진행하고요. 2부는 김영일 전문가가 바통을 받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